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공정하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어제 크게 요새 전국이 하도 쟁점들이 많아가지고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이 발표를 한 건데요. 이건희 삼성회장의 차명 계좌가 예전에 2008년도에 4조 원이 넘는 그 돈이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 세금을 매길 수가 없다 이런 어떤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하경 의원이 법제처에다가 이거 세금 매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경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정부에서는 왜 지금까지 과세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수 없다, 그 차명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던 건가요? 네, 그 정부 측 입장에서는 네. 이미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획득했고 네. 명의개설을 다른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괜찮은 거다 하고 좋게 생각해 주는 거죠. 좋게요. 예. 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네. 차명 주식 소유는 불법이기 때문에 고의로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조세 정의를 위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죠. 네. 해석의 문제가 아니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명의 개설하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워서요. 이게 어떤 개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실명법이나 이런 데 의해서 자기 재산은 자기 이름으로 실명으로 그렇죠.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차피 예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뭐 예. 세금 회피랄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그것을 실명으로 바꾸도록 해오죠. 네. 상징세법도 그렇고 실명거래법에서도 그렇고 네. 전부 바꿔오도록 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2003년도에는 명의교서 혜택 증여 의제라고 해가지고 예. 법을 어떻게 바꾸냐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 다다음에 1월 1일로 기산일로 보아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증여를 받은 거다 네. 하는 의제를 한 거죠. 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부칙에서는 정확하게 법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명 주식은 2005년 1월 1일부터 기준으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부칙을 달아놨어요. 예. 근데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차명 주식은 2008년에 예. 삼성 특검에 의해서 밝혀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이제 2003년 그 법이 그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 생각하면 2005년 1월 1일 날 이건희 차명 주식은 그때 과세했어야 된다. 근데 그동안 쭉 우리가 못 해온 거죠. 네. 시효가 15년이 내년 예.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1년이 남았네요. 예. 예, 이제라도 빠르게 과세를 해라 하고 요구한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이 홍길동이라는 임원의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놓고 돈을 관리를 해왔다가 예. 원래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2003년도에 원래 이제 주인이 이건희 회장이니까 이름을 이건희 회장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제대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계속 있다가 2008년도 특검을 하면서 이게 들킨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뭐 차명 계좌만 한 1,000개 넘게 나온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재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 4조 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어쨌든 만약에 법제처에서 이거를 과세를 할 수 있다,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요, 세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뭐 그건 과세 문제니까 뭐 우리가 액수를 알 수 없지만 현재는 50% 세금에다가 거기에 불법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30% 이상 또 과세를 할 수 있으면 40% 가산과세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추정이 한 7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3조 5천억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조 5천억의 차명 재산의 70%면은 2조 원이 넘네요. 그렇죠. 굉장히 큰 돈이네요. 근데 이제 아까 3조 5천억의 과세를 살 수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 의원께서는. 근데 나머지 그럼 5천억 원,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돈은 안 돼요? 라고 추정되는 거죠. 그 당시 특검에서.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한 거다 이거는. 상속을 받은 거고 네. 원래는 특검이 다 그것이 상속받은 거라고 해가지고 과세를 안 했던 거예요. 예. 시효가 넘었다고 해야지 상속세로서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민주당 특검에서 확인해 보니까 3조 5천억 정도는 그 이건희 씨가 이명희 씨하고 재판 과정에서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내가 산 거다. 우리 아버지 선대 받은 게 아니다. 실제로 그것이 확인이 돼서 이것이 이명희 씨하고 그 재판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내가 얻은 주식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랬으면 이제 증여세라도 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명희 씨와의 소송에서 이 돈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3조 5천억 원은 내가 번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게 또 자기 발목을 잡은 거군요. 결과적으로는. 자,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 삼성특검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지금 10년 동안 이게 과세가 안 됐던 이유. 그러니까 기재부는 이것을 예를 들면 아까 부칙 구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명의개사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놨거든요. 하니까 딱 이 조항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본인이 임원 명의로라도 명의를 개설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 아니라도 이 문항에 맞는 거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실제 우리 상징세법의 정신은 자기 이름으로 이거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안 했을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 날 그 사람에게 증여하는 걸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1년이 지난 2005년 1월 1일에는 과세를 하겠다. 하고까지 이렇게 부칙에다 확실하게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명거래를 하지 말고 사명거래를 하지 말고 실명거래를 하라. 실명 등록을 해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뜻이지. 명의 이름을 A라는 가짜 이름에서 B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게 세금 말고도요. 예전에 차명계좌를 썼으니까 이게 불법이었고 이걸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데 안 매기고 있다 뒤늦게 매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또 왜 그랬었던 거죠? 그것도 똑같은 건데 과징금을 매길 수 없다고 한 거죠. 그동안에는 금융위가. 그런데 우리가 법제처에다 해석을 요구하니까 그건 과징금 매길 수 있다.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법제처가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은 그 법제처가 올바르게 이 상징세법이나 실명거래법에 의해서 실명이 아닌 것을 차명을 실명으로 고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치고 있었으니까 이건 제대로 해석만 해주면 이제라도 저희가 명의계에서 혜택 증여의제 조항이라고 있어요. 아까 보시기에 그걸로 해서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 소멸시효 만료되기 전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금융위가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국세청도 이 과세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이 정부에서 이렇게 삼성과 관련된 세금이나 과징금 이런 거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삼성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삼성이 정말 1등 기업인데 그런 긍정적인 면만을 생각해서라도 부정적인 면은 없애가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에 피해를 주면 어떠나 하는 그런 그 자격지심의 우려랄까?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학영 의원님도 정치인이시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삼성을 이렇게 상대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일말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죠. 부담스러우세요? 어떻겠어요?
이 서민들은 다 불법을 저지르면 네. 다 제대로 세금 내고 국세청이 뭐 차압하고 다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가장 모범적이어야 될 그 대기업들이 이렇게 안 하면 네. 어떻게 우리나라 법 질서가 쓸 수 있겠어요? 그 최근에 삼성과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뜨거웠던 문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잖아요. 네네. 이것도 결국은 네.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받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국민들은. 예.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거죠. 네. 사실 그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재벌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조금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향이 좀 소극적으로 전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이하경 의원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뭐 문재인 정부 의지가 저는 뭐 없거나 아니면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이 부분은 제대로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문제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수사를 하면 네. 그 불법 승계 관행의 뿌리를 뽑아주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법제처 문제도 법제처가 그동안 과징금 문제에서 그 처리했던 그 정신을 사용하면 네. 이 부분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예. 그 법제처가 언제쯤 이거 결론을 내릴까요? 지금 예상되는 뭐 시기가 2, 3개월 있습니까? 걸린다고 하니까 어제 제가 아. 국무조정실에다가 국무조정 실장께 예. 이 부분을 진행 과정을 한번 점검해 주라. 예. 파악해서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뭐 법제처가 한 2달 내지 석 달 되면 발표한다니까 기다려 봐야겠죠. 예. 저도 이거 이건희 회장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성매매 의혹 사건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걸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한 결과 그 성매매 관련된 성매매가 일어난 집을 예. 구하는 비용이 결국 차명 계좌에서 나왔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계속해서 이건희 회장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 예. 예. 이런 부분은 빨리 법제처에서 어떻게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이었습니다.